네,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미공 속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일본 증시는 최고가를 향해 경신을 하는 질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나홀라 국내 시장은 추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2024년 1월 올해만 들어서 보름간 코스피 지수 낙폭이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의 증시 2월까지도 박스필은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보수적인 의견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장 정말 괜찮은 건지 1월의 중간 점검 종목 상담 119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수범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져도 종목만큼은 훨훨 날아오릅니다. 리튬 관련주에 봄이 오는 걸까요? 엔캠 종목 살펴보시죠. 2023년 10월 30일 방송에서 제시한 이래로 벌써 5차 목표가 9만 원 달성됐고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수익률이 고가 기준으로 무려 100.3%를 나타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100%가 넘는 수익률이 가능한 건지, 그럼 어떻게 이 종목을 전략 잡아봐야 될지 잠시 뒤 종목 리뷰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따라 네오티즈도 날아오릅니다. 지금 종목은 1차 목표가 3,750원 달성됐고요. 1월 8일 방송 제시한 이래로 고가 기준의 수익률은 11%를 기록했습니다. 네오티즈도 주봉으로 보면 성장성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일봉으로 봤을 때 또 얼마나 또 차점 잡고 올라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보시죠. 시장 이렇게 좀 빠지는데도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는 와, 너무 잘 가는데요 하시는 분들, 제 종목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고민 많으셨을 겁니다. 월요일에 종목 고민은 샵 3772번으로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그리고 유튜브 접수 저희 환영합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도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요, 사실 섹터별로 보는 것보다는 개별주로 좀 보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스타가 될 만한 종목 좀 빠르게 좀 확인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스타가 될지 궁금하시다면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샵 3772번으로 이수범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시장 참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시간 외에 보고요. 전략도 잡았는데요. 아니, 개장하니까 왜 제 전략대로 시장이 안 움직이죠? 매일 바뀌네요.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 방송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뉴스 주도주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는지 미리미리 함께 대응해 보시죠.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 개장 전에 전략 잡아보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채널에 입장하시거나 혹은 문자샵 3772번으로 이수범 문자를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에 흔들리는 만큼 전략 잡기 어려우시다면 온라인 무료 방송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소개시켜드렸고요. 종목 상담 119,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종목 상담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종목 고민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시죠. 이수범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자, 오늘 시장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왜 우리 시장만 이래? 전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한 줄평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의 지금 가장 큰 악재라고 본다면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이제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고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더 심각한 단계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 게 이제 중동발 이제 네. 악재 소식입니다. 그래서 중동 관련된 이 전쟁 소식 얼마나 더 격화되는지 더 심화되는지 유무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좀 안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제 물류주들 그리고 해운주들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좀 도드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좀 보게 된다면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제 후티 근거지를 폭격하는 이런 네. 또 사례들이 좀 발생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까지도 이제 참전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중동 위험이 극대화 조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후티 반군도 홍해 부근에서 상선,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공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해운사들이 항로를 우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우회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물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역시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 지수 이런 것들이 대거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제 흥하해운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떤 분들이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중대형주에 비해서 워낙에 이제 흥하해운이 해운주 중에서도 제일 잘 움직이다 보니까 왜 다른 대형주들은 그렇게까지 못 움직이는데 왜 흥하해운만 움직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실 시가총액 차이가 좀 큽니다. 그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테마주에서도 가장 이제 대장주격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흥하해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 거의 한 2배 가량 이제 주가가 급등이 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중동 리스크가 언제까지 더 갈지 모르죠. 그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한 보통 2배 이상 이렇게 폭등한 상황에서 뭐 단타 매매 10% 5%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예전처럼 욕심을 부려서 50%, 뭐 70%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잡다 보면 상당히 또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중동 리스크가 얼마나 오래 갈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다수 한 80% 이상이 다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도 보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코멘트한 부분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건 오래 못 간다라고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좀 의견을 좀 참조했을 때에는 조금 오래 가긴 좀 힘들겠구나. 그래서 국제가 여기서 더 크게 갑자기 확 뜨기도 좀 쉽지 않겠구나 정도로만 좀 해석하고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한다라는 관점으로만 보게 되시면 단기 매매에서 끝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내다보시면 그래도 뭐 괜찮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오늘 뭐 물류, 해운, 에너지 좋았는데 테마성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저는 제 종목이 더 리스크가 커서 그게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월요일부터 시작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셔서 월요일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보시죠. 샵 3772번으로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인사도 해주시고요. 종목 고민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사실은 시장이 막 뚜렷한 주도주가 없을 땐 개별주를 좀 보셔야 돼야 할 때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지금 관점도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슈팅스타로 이제 추천드리는 대다수의 이제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단기 테마주들도 좀 있지만 네. 사실 주도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 명확하다고 봅니다. 지금 테마주들을 집중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이제 하락한 이런 가운데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오히려 주도주 섹터를 지금 저점에서 잡아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하락할 땐 여러분들이 주도주의 비중을 늘려서 다시 이제 시장에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기관과 외국인이 사볼 법한 이런 종목들을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오히려 이제 시장이 거의 고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이제 또 움직이는 또 테마주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사실 그거는 우리의 이제 그 시장 지수로 봤을 때 거의 반대 포지션입니다. 그죠? 전쟁 리스크가 발발하기 시작하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보통 하락을 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장의 해지 차원에서의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주도주 공략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슈팅스타 체험, 일주일 체험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주도주 섹터 정확하게 잡아서 좀 기대 수익률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살 법한 종목들이 빠졌을 때 와, 저가 메리트다 하고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샵 3772번 이수범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투자 공략주 흐름들 좋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을 좋게 나타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엔캠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보시면 5차 목표가 9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요 100.3%. 네, 세 자릿수의 수익률이 탄생이 됐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실 텐데 잠시 뒤에 한번 리뷰 들어보시죠. 이어지는 두 번째 공략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1월 8일 방송에서 제시됐던 네오티즈라는 종목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 3,750원 달성됐고요. 지금은 고가 기준 11%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좋은 스타트를 끊었는데 2차, 3차 목표가 또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종목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엔캠 들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10월 30일 2023년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 엔캠이었고요. 5차적인 목표가 9만 원 달성, 그리고 고가 기준 100% 이상의 수익률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와, 들고 계신 분들 오늘 급등이요. 14%가 나오거든요. 전문가님.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종목을 잘 잡는다면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배웁니다.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전문가님.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엔캠 이렇게 또 수익률이 많이 나왔는데 리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엔캠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추천 당시부터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제 명시하고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실적들이 하나둘 보일 때마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엔캠이 가지고 있는 이제 경쟁력은 사실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설비 투자 증서를 굉장히 크게 확대하고 있는 곳들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전액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진행될 당시에 이것이 포함된다 안 된다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역시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거래처들도 다시 확보를 해야 되고, 이제 중국 거래처 못 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한국을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원래 엔캠이 지금 전액 관련된 전 세계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제 기억에 7.4%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의존했었던 이런 거래처들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해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쪽에
이제 수혜가 좀 예상되는 이런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엔캠은 지금 전액 설비 투자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예정된 대로 예고한 대로 착착착착 진행만 된다면 2025년도에 무려 20만 톤 정도의 이제 증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이제 총합으로 보게 되면 총 30만 톤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큰 물량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관련된 이제 경쟁사로 볼 수 있는 게 뭐 솔브레인 홀딩스라든가 동아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1등입니다. 자, 2등인 솔브레인 홀딩스가 10만 톤 정도예요. 25년까지. 그래서 캐파 차이가 무려 한 3배 정도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가장 탑픽으로 잡아드릴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 엔캠입니다. 자, 1등 종목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만에 주가가 무려 2배가량이 이제 급등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거지만 시가총액이 크다고 해서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너무나 그 주가가 비싼 여러분들 보통 뭐 8만 원, 10만 원짜리 사라 그러면 덜컥 겁부터 이제 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10만 원짜리 주식을 사나? 만 원짜리 주식을 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10만 원짜리 한 주 사나? 만 원짜리 10주 사나? 10% 올라가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가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을 못하게 된다면 정작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엔캠이라는 종목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캐파 증설에 따른 이런 속도가 지금 붙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025년부터 매출액이 어느 정도 찍힐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내다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적 아마 이게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까요? 연간 실적표가 그죠? 아직은 안 나왔네요. 자, 2025년도에 이제 원래 증권가 쪽에 따르면 3조 한 3천억 정도가 매출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의 전액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3년도에 이제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바뀌었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대다수의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센티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출액 최소 2조 3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는 나올 여지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과 이제 밸류에이션을 매긴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한 저평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엔캠에 대해서 5차 목표가를 계기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차트 보면 너무나 좋죠? 그죠? 장대 한번 올라섰고 뭐 하루 이틀 뭐 횡보하다가 다시 또 급등할 수 있는 이런 면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오늘 장마감하고서 LNF 실적 발표하신 것을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LNF와 양극재 관련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추가 매수하려는 분들 잠깐만 기다리세요. 4분기 실적 발표 나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대거 급락할 것이고 그때 추가 매수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 시기가 도래했어요. 지금 LNF만 실적이 박살났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LNF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4분기 실적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에 잡히기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다 수천억대 적자 혹은 적게는 수백억대 적자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데 LNF가 지금 1,000억 넘게 지금 적자가 봤죠. 제가 아까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2,000억 가까이 적자 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 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대형 업체들의 실적이 정말 컨센에 비해서 굉장히 미달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매도 레포트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지금 이제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레포트도 많이 내고 목표가 하향을 줄 하향 내일 쫙쫙쫙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한다? 저점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매집을 할 그런 찬스로 보시는 게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4분기가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1분기부터는 조금씩 호전될 기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뭐죠? 선반영. 그렇죠? 그래서 항상 더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부터 오릅니다. 반도체 지금 사실 똑같잖아요. 그죠? 작년도 12월, 11월부터 왜 올랐습니까? 그때 막 반도체 막 디램, 낸드 막 쫙쫙쫙 급등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가격보다도 먼저 움직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재고를 좀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내를 좀 했을 때 전반적으로 엔캠이라는 종목도 이 정도에서 잠깐 끝냈다가 그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좀 잡아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로 포착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은 이렇게 엔캠처럼 주가가 급등 나온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밑바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격적인 부분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이런 종목들을 나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그리고 현실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캠은 일단은 전량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또 관련된 때가 제가 후속주 또 준비를 좀 했으니까 방송 말미에 좀 잘 보셔서 저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차 목표가 9만 원 달성으로 최종 마무리 전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유종의미를 거두셨길 바랍니다. 2차 지금 전지 가지고 있는 섹터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저가 매수 하단하는 방면으로 또 더 빠졌을 때를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으로 1월 8일에 얘기해 주셨던 네오티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고가 기준 11% 상승이고요. 1차 목표가 3,750원. 네, 지금 달성이 됐어요. 1차 목표가가 좀 기분 좋게 달성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점차적으로 엔캠처럼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제가 네오티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제 윗꼬리를 다는 패턴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기에 청산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 라고도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한 그대로 사실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당시에 이제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저점에서 드렸죠. 그죠? 차트 고점에서 제가 대다수 종목들 보게 되시면 차트 고점에서 거의 안 드려요. 저점에서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저점에서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고 자, 어때요? 제가 얘기한 그대로 윗꼬리 달고 빠지는 패턴. 그런데 급등이 무려 13% 정도나 좀 나왔었던 이렇게 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또 매매를 해보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 반도체 센티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봤을 때 네오티스가 오늘 장중에 다시 종가 기준으로 2.5%가량을 올려버립니다.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오티스가 연관된 반도체 소분류 테마가 어디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CXL. 그죠? 가장 또 반도체에서 핫하다는 CXL과 같이 우리가 연계돼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도 다시 한번 이번 주 중으로 혹은 늦더라도 다음 주 중으로 다시 한번 재급등 펼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관련된 종목 혹시나 네오티스를 지금 현재 보유 중이다. 급등했었을 때 회의가 있어서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차 목표가 3,950원 정도를 좀 설정해 드릴 테니까 보수적으로 요 정도 부분까지 좀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 매도하셔서 수익을 좀 챙기시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XL 연계해서 좀 볼만하고 다음 주 재급등도 괜찮을 것 같다. 저 보유했는데요. 아쉬웠어요 하시는 분들 2차 목표가 3,950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온라인 또 공략주 리뷰 도와드렸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 뉴스를 보고 선뉴스 주도주 우리가 좀 공개가 되는 건데 요즘 지정 확정 리스크가 워낙 속보로 막 나오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헷갈리시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너무 속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전쟁 리스크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이제 어제까지 딱 준비한 전략들도 이제 새벽에 나온 뉴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반전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워낙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가장 신뢰하는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게 장중에 이제 움직이려면 최소한 8시 반까지 집계된 이런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뉴스 방송을 8시 30분에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그때까지 가장 업데이트된 뉴스를 바탕으로 9시부터 10시까지 이 시장이 보통 단타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주요 뉴스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떤 관심된 종목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해운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 다 선뉴스 방송에서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단기 매매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오늘 또 월요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다시 또 내일을 또 준비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내가 테마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장전에 정확하게 확인 뒤에 단기 매매를 좀 활용해 보고자 한다. 단기 매매로 내가 적용을 좀 시켜보고자 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오늘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남기시거나 QR코드 직접 스캔하셔서 지금 진행을 좀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선뉴스 방송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 다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그렇게 방송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시 반에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네요.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또 기사들로 보면 좋을지 여러분들 선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도 여러분들 무료 방송을 공감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이수범 문자 보내주시고 하단 QR코드 노란토 채널 추가해 주셔도 되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너무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으로 저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요. 지수 계속 빠지고요. 제 종목도 뭐 소외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계좌를 사실 못 열어봤는데 지금이라도 저 종목 상담 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좌 열어보시고 당당하게 바로 문의 주세요. 샵 3772번으로요. 가장 손실 많이 났던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을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계좌 저희가 하나하나 전략 좀 잡아드릴 거고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로는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부분 남겨주세요. 자, 그럼 먼저 문자 사연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62번님의 사연입니다. 이수범 전문가님 엔캠 수익 감사드립니다. 와, 엔캠을 또 들고 계셨나 봐요. 축하드려요. KMW고요. 지금 매수가는 25,000원에 비중 12% 들고 있어요. 답답한데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분명 오래 산 것 같진 않고 꽤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KMW요. 진짜 오랜만에 급등입니다. 저 이거 오늘 급등할 때 보유하신 분들 조금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직 탈출 못하신 분도 계시네요. 어떻게 보시죠? 네, KMW 같은 경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렇게 이제 뭐 6G 때문에 네. 관련된 이슈로 급등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좀 처분해야 되는 기회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재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사실 아시겠지만 5G 쪽 담당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 상당히 큰 재미를 봤었던 그런 주요 종목 중에 좀 하나였습니다. 하다못해 매출액 6,800억 정도까지도 나왔었던 회사고 당시에 영업이익이 약 1,300억 정도가 발생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무려 영업이익률도 20% 넘게 발생했었던 굉장히 우량한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런데 사실상 2020년도 이후에 이제 이제 한국이죠. 한국 정부에서 이제 5G 네트워크 장비 구축, 그러니까 그 망 자체를 이제 구축하는 그 과정에서 통신 3사들이 본인들이 지금 예정했었던 약속했었던 그런 기지국 수에 무려 1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만 지금 기지국을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도 동시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급감하면서 역시나 이제 큰 타격을 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KMW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단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수출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사실 다른 시장을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것과 달리 사실 KMW가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본다 하더라도 대규모 적자를 피하진 못했어요. 자, 즉 국가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네트워크 쪽 장비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드라마틱한 실적 변화는 지금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습니다. 즉 대규모 적자가 해결될 확률이 전 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즉 사실 이제 적자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또 필히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좀 불안하다. 특히나 2019년도 이후로 KMW가 지금 현재 자본금 항목을 보니까 199억 원으로 지금 동일한 걸 보면 지금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속된 말로 돈 떨어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증자에 따른 이런 부담은 안고서 투자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좀 예상을 좀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G라는 부분이 좀 튀어나오면서 사실상 이게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봉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때 이 주봉 파동 때 한번 보세요. 이때 이제 주가가 급등 나왔다가 다시 확 내려앉죠. 그죠? 이때도 테마 탔을 때요. 16,000원대까지 올랐다가 확 빠져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급등 시기를 어떻게든지 놓치지 마시고, 내가 매수가가 2만 원이든 뭐 18,000원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빠져나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난 여기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간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전 종목이 다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하다 보면 물립니다. 그러면 전 이 물린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내가 예상했었던 그런 차트 패턴대로 계속 이어져 왔다면 당연히 주가 급등했을 때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계속 하락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던 뉴스가 떴어요. 그러면 어쨌든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급등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 수익에 도달을 못하고 보통 약손실권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마이너스 10% 선에서 정리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KMW는 제 생각대로라면 17,000원, 그 정도 갈 수 있겠죠. 그죠? 한 10% 또 15% 정도 한 번만 랠리가 나오게 되면 17,000원, 18,000원 정도 갈 수가 있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그 선에서 정리하시는 게 그래도 향후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물려서 더 큰 손실이 발생하거나, 혹은 또 유상증자를 해야 돼서 내가 억지로 또 비중을 채워야 되는 이런 추가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중을 좀 청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죄송스럽지만 이런 의견을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부분, 증자에 따른 부담감 좀 안고 가야 될 것 같고요. 17,000원, 18,000원에서 좀 정리하는 관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9119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T-로보틱스 매수가 24,800원에 비중 20% 담고 있습니다. 제가요 현재 손실 중인데 추가 매수해서 이걸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가격 전략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11월 16일 작년이에요. 그때 좀 불타기를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T-로보틱스 뭐 대기업 사업 고객사를 추가 확보했다 뭐 이런 소식으로 쭉 오르긴 최근에 했었는데, 어제짤 이후로요 로봇주들이 오늘 보면은 책 매물 출회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종목도 좀 시세 연속성 가져가기 좀 어려운 걸까요? T-로보틱스 24,000원 정도에 이제 매수하신 걸로 보이시는데, 일단은 비중을 20%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비중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종목의 개인 투자자는 절대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비중 50%를 담을 만큼의 강한 확신이 들 만큼 그렇게 깊숙하게 분석을 하기가 상식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제한된 정보 수준에서, 그리고 사실상 그냥 이 종목이 좀 차트적으로 좋아 보여서 실적이 좋으니까 그냥 좋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하게 되면 사실상 비중을 너무 크게 넣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비중 20% 정도만 들고 가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있는 비중 정도만 들고 가셔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안에서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로봇주들이 사실 최근에 좀 움직이긴 했어요. 특히나 이제 지금 그 삼성 쪽에서 이제 보핀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도 이제 보핏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올랐었던 뭐 이렌시스 이런 거 상한가 랠리까지도 좀 가기도 했었죠. 자, 결론적으로 로봇주들이 지금 AI에 이어서 로봇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펼쳐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오늘 뭐 장중에 5.7% 좀 빠졌고 오늘 뭐 코스닥 지수가 사실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오늘 코스피 지수도 장마판에 조금 들어올리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오늘 하락이었다면 9거래일째 이제 또 하락세였기 때문에 이제 대세 하락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조금 현재 좀 불안했었던 이런 섹터부터 아무래도 좀 자금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출애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뭐 현재 단기 추세상 본다 하더라도 T로보틱스가 단기 추세 이탈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추가적으로 시장이 좀만 좋아진다면 다시 한번 이제 급등세를 펼쳐서 다시 한번 또 장대 양봉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최근에 또 거래량도 많이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돌아올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매수가 정도 올라오셨을 때 비중을 뭐 좀 부담스러우셨다면 절반 정도 청산하셔서 10% 정도만 보유하시거나 혹은 매수가 정도에서 전량 처분하셔서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지금 막 1개월,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테마군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이제 우리 전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은 뺍시다. 여기는 완전히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외시키고 봤을 때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로봇, AI 약간 비실비실거리는 테마들이 많아요. 3일 올랐다가 뭐 이틀 빠지고, 그죠? 지금 계속 반복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저점에서 24,800원 매수가까지 올라왔다고 감안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딱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까지 올라오는 동안 하루에 올라오면 좋겠지만 이틀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죠? 최근에 이제 시장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증시가 좋지 못하고 센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박스권 증시에서 움직이고 그것도 못해서 지금 하락으로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감안했을 때 가급적이면 24,800원 정도에 매도하셨다가 다시 현금 챙기시고 만약에 T로보틱스를 그래도 내가 원래 점 찍었던 종목이고 괜찮은 종목이야. 기업에 대한 가치는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평가하신다면 저점 다시 한번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셨다가 다시 공략해서 수익 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에 내가 24,800원에 살 게 아니라 어때요? 답한 이후에는 22,000원에 살 수도 있는 거고 21,000원에 공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그래도 트레이딩 하게 되시면 뭐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시켜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경험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셔서 매수가 도달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때 좀 이익실을 하시거나 저점에서 다시 나는 이 종목 계속 가져가고 싶어 하시면 눌릴 때 다시 한번 재진입에 대한 관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3262번님과 9119번님 당첨 확인 문자 요청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자입니다. 라고 꼭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이 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전문가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워낙에 이제 전쟁 리스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테마주들에서 일부 재료주들은 또 급등하는 좀 특징들이 좀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슈팅스타 종목으로 잡아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이었어요. 자, 결론적으로 크라우드웍스가 굉장히 크게 갔습니다. 오늘까지 가게 되면 거의 20% 가까이 이제 급등을 좀 하게 됐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리를 잡고서 신규 상장주 종목 중에서도 자리를 잡고 뭔가 추세를 갖춰서 올라가는 종목들 혹은 제가 말씀드린 데 재료까지 겸비한 종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베스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자율적으로 좀 판단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이 왜 좋은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종목들을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진행하는 이벤트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도 내가 기회를 한번 제대로 한번 포착을 해보겠다. 혹은 내가 종목으로 한번 단기 매매 제대로 한번 전략을 한번 잡아보겠다.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감을 못 잡겠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은 슈팅스타 이번 체험권 반드시 꼭 신청하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한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뉴스 테마주 관련해서 거의 80% 가량을 종목을 좀 선출을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적중률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보셔야만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문자 샵 37715 이수범이라고 남겨주셔야만 저희가 확인 뒤에 여러분들 슈팅스타 체험권 발송이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꼭 이 기회 살리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종목 봐야 돼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전문가님의 이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튜브 사연도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브레이크 이렇게 신청하신 스마일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3,565원의 비중 10%입니다. 오래 가지고 가도 될 종목인지 전망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봐드릴게요. 이게 오래 갈 상인가 아닌가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뭐 자동차 부품 빠질 때 모아가도 괜찮은 섹터인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OX 얘기해 주신다면. 자동차 쪽은 잡아나가도 괜찮은 섹터라고 생각한다. 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굳이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잡는데 상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X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하, 2,000억 이하의 중소형주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굉장히 선호하세요. 내가 많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수백 주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수만 주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슬쩍 봤는데 시가총액이 700억대예요. 굉장히 사실 재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조금 불안한 면모들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조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 지금 현재 뭐 부채 비율 뭐 175% 높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지금 종목들의 그 평균치를 내다보면 100% 정도예요. 그럼 그것보다도 되게 비싸다는 얘기고 이런 부채 비율을 어떻게든 잔뜩 부채를 얻어다가 공장 증설을 투자해서 수익으로 가져가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보게 되면 좀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 4,800억에 영업이익 140억이 나왔는데 당기 순이익이 겨우 9억밖에 안 찍혀요. 자, 돈 벌어서 다 누구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은행에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번 2023년도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실적을 발표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봉 차트상으로는 저점을 다지고 지금 그래도 은근히 올라와주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또 좀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어떤 재료가 특수한 재료가 떠주지 않으면 여기서 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가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뤄 볼 때 현재 중소형 자동차 종목들보다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중대형으로 보시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 잡기도 굉장히 좋고 그들이 주가를 확 올려주는 이런 엔캠과 같은 사례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굳이 내가 중소형주를 사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하다못해 세력들이 밑에서 주가 올려주기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형국은 저는 그렇게 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매수가 정도이시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없긴 합니다만 목표 주가를 잡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뭐 관련된 테마 재료가 갑자기 떠서 뭐 상신 브레이크가 뭐 현대차에 뭘 한다더라 이런 갑작스러운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뭐겠어요? 이 윗꼬리라는 패턴들을 보세요. 주봉에서. 뭐예요? 이런 재료 떴을 때 밑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재료에 의해서 빠르게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는 이런 시기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쉬워진 것 같죠. 여러분들 일단은 중소형 자동차 종목보다 수급 들어오는 대형주 쪽의 자동차 섹터로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다 봐드렸고요. 종목 상담 119 이후 또 방영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서용건 전문가님의 주식 바이블이 방영될 예정인데요.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전략과 강의 오늘 밤 11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투자 공략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2의 엔캠이 될 수 있을까? 전문가님, 이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2의 엔캠과 같은 상승률을 추후에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용이한 종목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볼수록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종목명은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엔캠과 같은 전액을 이제 생산해내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등 주요 자회사들, 솔브레인이라든가 솔브레인 MI, 지주 회사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IRA 시행을 통해서 지금 전액에 들어가는 리튬이 지금 핵심 광물로 지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 한국 시장이 큰 수혜를 볼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전액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 관점으로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인디애나주 연간 5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장을 포함해서 25년까지 생산 능력을 1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주봉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자, 그죠? 제가 보통 이제 급등 나온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좋을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발표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시초가 확인하시고 매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제가 46,000원 좀 짧게 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46,000선까지 1차 목표가라고 생각하시고 좀 홀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일단은 손절가는 좀 명시를 좀 하고 갈게요. 38,000원 정도 명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 38,000원 이탈 시에는 좀 정리하는 이런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솔브레인 홀딩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 엔캠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적들이 좋아지는 면모들을 갖춰 나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상향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에서 전량 정리하지 마시고 일부 부분만 정리하시든 혹은 2차 목표가까지 확인 뒤에 여러분들이 좀 움직이시든 이런 형태로 내다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만하다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셨고요. 16일 시가 부근 매수가 1차 목표가 46,000원, 손절가 라인 38,000원으로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전략 간단하게 한 줄평 또 얘기해 주신다면 내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이렇게 하락장이 연일 나오는 시장에서는 저는 딴 거 하나도 안 합니다. 뭐 하냐? 주도주 섹터 뭐 잡을까? 그것만 열심히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로봇, AI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회를 좀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서서히 또 섹터별로 넣어주시고요. 전문가님과 여기서 또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이 시장 여러분들 잘 버티셨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